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을 두고 드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찐 고구마,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혹시 우유 한 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강한 아침 식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계란 하나와 고구마 하나, 그리고 녹차나 우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조합이 정말 이상적인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으니 이보다 건강한 식사가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굳게 믿어온 이 아침 식사 조합에 생각보다 중요한 허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60대 이후 우리 몸이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서는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 조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나눠서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가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8명 중 1명꼴입니다. 경향신문이 올해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고 계신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 조합입니다.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고구마로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채운다는 발상, 얼마나 완벽해 보입니까?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자주 선택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548mg 들어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칼륨 권장량은 대략 2000mg인데 찐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그 4분의 1 이상을 순식간에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륨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구마 칼륨이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입니다. 우리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어 왔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성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사구체라고 하는 미세한 여과장치들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장이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 세포막의 전기 신호 체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아무런 경고 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란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 60대 이후 근육 유지에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될 때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이 생겨납니다. 고구마의 칼륨 부담과 계란의 단백질 노폐물 부담이 동시에 신장에 몰리면 기능이 약해진 신장이 그 부담을 2배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한신장학회가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조리 방법을 바꾸면 칼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먹기 전날 밤에 잘게 썬 고구마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데치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물에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훨씬 덜한 부담으로 고구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계란과 고구마를 같은 날 아침에 함께 드시기보다는 날을 나누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계란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고구마를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하루씩 번갈아 쉬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고구마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완벽한 아침이라고 믿어왔던 조합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계란과 관련해서 아직 말씀드릴 것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신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죠.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차나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다른 물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철분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직후에 탄닌이 들어있는 차나 커피를 드시면 이 탄닌이 계란에서 나온 단백질과 철분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물질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먹은 이유가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뒤에 차를 마시면 그 영양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탄닌과 결합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효과가 절반도 안 되는 셈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쌓이면 철분 흡수 부족으로 빈혈이 올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한 1시간, 가능하다면 2시간 정도 차나 커피를 밀어주시길 권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물을 한 잔씩 마셔주세요. 물은 소화를 돕고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이지만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 몸이 계란에서 얻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계란과 감의 조합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식탁에 홍시나 단감이 올라오는 집이 많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은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 하나를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후식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먹으면 위 속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의 탄닌은 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감의 탄닌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그 단백질을 감싸면서 점점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 안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면 음식이 소화되는 대신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위 속에 돌 같은 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이런 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음식을 잘게 쪼개내 보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위장의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 굳어질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것이 나이가 든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명치 부근에 통증이 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가 오고 신장에도 연쇄적으로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2~3시간 정도는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닌 것처럼 계란도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가을철 감이 맛있으실 때는 계란을 드신 날 저녁에 드시거나 계란을 드시기 전 아침 일찍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소한 조절이 여러분의 위와 신장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일부러 실천하고 계신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우유를 아침에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우유로 칼슘을 채운다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 모두 단백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위장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유의 칼슘이 위산과 결합하면서 실제로 뼈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 있는 황성분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서 몸에서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란을 드시는 날 아침에는 우유를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2시간 정도 지난 뒤 오전 간식으로 우유를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우유를 드시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두 가지를 모두 드시려는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시간을 나누어 드시면 두 가지의 영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란과 함께 조심해야 할 4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혹시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을 매일 드시는 분들, 특히 신장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계란 하나를 통째로 먹어야만 한다는 생각, 오늘부터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과 대한신장학회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계란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흰자에는 인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 영어로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미네랄입니다. 인이 왜 중요하냐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중 인이 쌓이면 혈관 벽에 칼슘과 함께 석회질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관 석회화인데 심장과 신장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반면 계란 노른자에는 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서 혈중인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라면 일주일에 계란을 2~3개 정도 노른자 포함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 신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실 좋은 기회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칼륨과 인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란 노른자를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이 아직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셨다면
계란 통째로 하루 한두 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흰자 중심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서로의 좋은 점을 살려주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라이코펜이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날 것으로 먹으면 라이코펜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몸으로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계란의 노른자에 있는 좋은 지방 성분이 함께 있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은 다음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과 토마토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마토 계란볶음은 맛도 있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좋은 조합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십니다. 이때 양파의 퀘르세틴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계란을 통해 섭취한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이 수없이 얽혀 있는 기관입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야 신장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볶음을 만들 때 양파를 조금 함께 넣어 보세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파 반 개, 잘게 썬 것 기준으로 서너 큰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양파는 열을 가하면 매운 성분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음식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조합은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신장세포가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 역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를 보완하면서 신장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이내로 살짝 익혀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드시면 설포라판이 더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 살짝 익힌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칼륨이 없는 채소는 아닙니다. 브로콜리 100g에 칼륨이 약 316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보다는 훨씬 적지만 신장 기능이 매우 약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브로콜리 대신 선택하실 수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콜리플라워, 우리말로 꽃양배추입니다.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브로콜리 대신 콜리플라워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우리 몸이 계란에서 얻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이 가장 건강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계란의 소화 속도는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숙으로 드셨을 때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약 90분 정도입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익힌 완숙의 경우는 조금 더 걸립니다. 날계란은 가장 소화가 느리고
살모넬라균 위험까지 있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영양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계란찜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입니다. 적당한 온도로 촉촉하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하지 않아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딱딱하게 구운 계란 프라이나 맥반석 계란처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한 방식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굳어져 소화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바삭하게 굽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량이 훨씬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방법 또는 달걀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같은 계란이어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소화율이 달라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하루 계란 2개 정도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과도하면 신장이 그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더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 2개, 이 양을 지켜주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점심 식사까지 과식하지 않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늦은 저녁이나 밤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이 밤새 이어져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음식 조합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찐 고구마 하나를 100g 정도 드신다면 칼륨을 약 548mg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에 바로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갑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구마를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위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고구마를 먹는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지금 내 신장이 어느 상태냐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같은 양의 고구마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실질적인 권고는 이것입니다. 우선 신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칼륨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정상이라면 안심하고 균형 있게 드시면 됩니다. 만약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불안해하는 것보다 정확히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아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고구마나 감처럼 칼륨이나 탄닌이 걱정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조리 방법과 섭취 방법을 바꾸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물에 담가서 칼륨을 줄인 다음 드시고 감은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늘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계란과 고구마는 완벽한 건강 아침 식사다. 이제는 이렇게 아십니다.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고구마의 칼륨이 혈액에 쌓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물에 담가 칼륨을 줄인 뒤 드시거나 날을 나누어 드시면 여전히 즐길 수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식사 후 녹차 한 잔은 건강한 마무리다. 이제는 이렇게 아십니다. 계란 직후의 탄닌은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면 문제없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계란 후 감 1개는 좋은 후식이다. 이제는 이렇게 아십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위 속에서 굳어질 수 있다. 2~3시간 간격을
두면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계란 한 개는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시는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아십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노른자의 인 때문에 흰자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단 검사를 먼저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면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삶은 계란이 가장 건강하다. 이제는 이렇게 아십니다. 너무 단단하게 익히면 소화가 오히려 더딜 수 있다. 계란찜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처럼 촉촉하게 익히는 것이 소화에 더 유리하다.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를 함께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함께 볶으면 페르세틴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설포라판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을 꼭 모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고구마는 물에 담근 뒤 날을 나누어 드세요. 둘째, 계란 후에는 1시간 뒤에 차를 드세요. 셋째, 신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에 따라 노른자와 흰자 섭취를 조절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달걀 옆에 무엇을 놓을지 결정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있어 주시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심장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들으면 소변이나 부종과 관련된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신장과 심장은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에 쌓인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즉 소금 성분도 제때 배출되지 못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이 더 강하게 박동해야 합니다. 심장이 무리하면 심장 자체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손상된 심장은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줄어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신장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신장과 심장이 서로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따로따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식습관 하나하나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약을 드시고 있다는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어느 정도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약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좋은 음식 마음껏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 몸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밥상에서도 그 몸 하나로 자식들 키우고 집 지어 왔습니다. 그 강인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혹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현명하게 돌보는 것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알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그 노력에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내 신장이 어느 정도 부담을 받고 있는지 집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이 잘 붙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남거나 발등이 부어 있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서 있었거나 더운 날에는 건강한 분도 약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 색깔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 소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이것이 신장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초기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액이 맑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세대는 몸이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니면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오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위해 지금 우리 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많이 들어서 피곤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계란을 드신 뒤 차를 1시간 뒤에 드시는 것, 딱 그것 하나만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삶을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환하게 웃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란 프라이 드시는 날 아침, 오늘 말씀드린 토마토나 양파 한번 곁들여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